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계약서 쓰다 보면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인할 때도 있는데요. 취직된 게 어디야? 라고 해서 사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려고 할 때 그 조항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시는 경우가 또 있죠. 또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영업비밀을 알려주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끔 그렇게 한 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뭔가 경쟁 업종이 되는 회사를 차리거나 내지는 그런 경쟁 업체에 다시 이직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경업 금지 조항을 보통 근로계약서에다가 넣거나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할 때 경업 금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어떤 경우는 제가 본 계약서 중에는 7년간 내지는 평생 못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로자나 사업자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약정들은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합의한 그런 어떤 조항이 무효로 되면 서로 굉장히 허무하겠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물론 무효가 되면 근로자한테는 무조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근로자도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무조건 나한테만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사용자나 근로자나 둘이 합의한 내용이 무효가 되면 그건 좀 난감한 일이 되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그 경업 금지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용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정이거든요.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무조건 당사자에 합의한다고 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들이, 즉 판례상의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무효로 할지 유효로 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총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물론 그 6가지보다도 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더 많은 거를 검토할 수는 있는데,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첫 번째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가의 제공 유무, 다섯 번째로 퇴직 경위, 여섯 번째로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업 금지 약정이 유효하냐 무효이냐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용자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당 근로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근무를 했고 회사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고 영업비밀을 많이 알수록 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이 유효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기간도 퇴직 후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경쟁 업체 내지는 동종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많이 넣어놓는데, 법원에서는 보통 한 1년 정도를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1년이 무조건 유효고 2년, 3년, 5년이 무조건 무효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사용자분들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본인의 어떤 영업비밀을 가지고 직원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근로자분들은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사인만 했는데 나중에 이직하려고 봤더니 그 조항에 의해서 경쟁업체에 다시 취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합리적인 선에서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신다든지,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그런 경우에요. 그런 요구를 통해서 서로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네,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